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10월 29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광화문 광장 앞에서 지금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도중에 간간히 이 소리가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수단체 집회의 구호 중에서 이런 게 가장 눈에 띕니다. 지금 크게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저 이쪽에 보이는 이 장소입니다. 이 장소에서 현수막이 보이는데 이재명, 문재인 구속 이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문재인까지는 아직은 모르겠고 이재명은 조만간 신변 확보를 위해서 소환도 하고 구속영장을 검찰이 신청할 가능성이 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는데 대장동 일당 중에 유동규 씨가 여러 가지 폭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2, 제3의 유동규가 나올 수 있다. 그중에서 주목되는 인물이 이 남욱 변호사 있죠. 남욱 변호사. 대장동 사업에 참여해서 뭐 1,000억 원대 수익을 올린 남욱이 돈을 마련해서 그것을 유동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핵심 척건인 김용에게 갔죠. 8억 4,700만 원. 자, 그리고 20억을 김용이 요구를 했었고 그 상황인데 이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주범은 김만배 씨고 자, 그런데 그 전에 한번 정용학 회계사의 이 녹음 파일에서 그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도가 됐던 건데 그 정형학 녹취록에 2019년, 2020년쯤 김만배 씨가 천하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죠. 그분. 그래서 그분이 이재명 아니냐. 천하동인 그 절반은 이재명 거다. 뭐 이렇게 됐는데 자, 그 이후에 이 보도가 그냥 슬그머니 그 팩트 확인이 안 되고 있었는데 자, 남욱, 유동규에서 남욱이 폭탄 발언을 어제 법정에서 했습니다. 메가톤급 파장이 일어날 발언인데 유동규 발언과는 또 좀 차원이 다른 상황입니다. 직접 이재명이 대장동의 이 핵심이고 몸통이고 돈을 이재명에게 거의 다 많은 돈이 이 지분이 그러니까 지금 아주 돈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지분이 이재명에게 있다. 야, 이런 진술이 나온 겁니다. 남욱 변호사가 어제 대장동 재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만배 씨가 2015년에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남욱 당신 지분은 김만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욱 당신 지분은 25%고 나 김만배 지분은 12.5%고 나머지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진술을 합니다. 이 대장동 의혹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수사도 있고 재판도 있고 뭐 정언도 있고 폭로도 있고 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 발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녹음 파일이고 법정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자, 남욱 변호사는 어제 재판에서 정인으로 나온 정영학 회계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김만배 씨가 2015년 2월 또는 4월 나에게 이 남욱에게 25%만 받고 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김만배 씨 본인 지분도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시장 측 그러니까 이재명과 그 주변 이거 그러면 뭐 1,000억대 단위가 되는 겁니다. 돈으로 하면은 아직 뭐 돈으로 한산해서 가고 이랬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지분이 이재명 쪽에게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25%와 12.5%면 37.5%를 빼면은 거의 뭐 63% 정도가 이재명 쪽 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욱이 정영학에게 어제 법정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시 강남 술집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김만배 씨, 나, 남욱, 그리고 당신, 정영학 세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를 기억하느냐? 그때 김만배가 이재명 시장 쪽 지분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장소와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영학은 셋이서 만났다. 그 정도까지는 기억한다. 그렇지만 이재명 지분 관련 이야기는 전혀 기억이 없고
뭐 주저 명부에도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정영학의 입장과 김용의 입장이 남욱의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진술이 나오는 것이고, 유동규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유동규는 이 자리에는 있지 않았지만 상황을 다 알고 있죠. 남욱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김만배가 대장동에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유동규는 그건 곧 밝혀질 것이다. 죄 지었으면 다 밝혀진다. 흔적이 남을 것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뭔가 또 본인도 알고 있다는 걸 암시를 하는 거죠. 이재명 쪽 지분. 이재명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했을 때도 대장동 사업에서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상당히 이 유동규 진술, 그리고 김용, 핵심 측근인 김용이 대선 자금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되고, 또 정진상, 또 한 명의 복심인 정진상도 수사 대상에 오르고 곧 기소되고 소환되고 하니까 지금 이재명은 아마 초조하겠죠. 인간인데, 사람인데, 겉으로는 좀 담담한 척하지만 상당히 초조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정가 주변에서는, 여의도 주변에서는 이재명이 좀 이상하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는 이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 좀 당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심지어 살이 많이 빠졌다. 본인도 살 빠졌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은 뭐 다이어트에서 빠졌다고 하는데 수척해졌다. 이런 말까지 여의도 정가에서는 나옵니다. 실제로 오늘 중앙일보가 인터넷판에서 그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살 쏙 빠진 이재명, 일각에선 초조함에 갈팡질팡 모습 보인다. 자, 그러지 않을 수가 없겠죠. 지금 이 정도 상황 되면 본인이 여기까지 버틴 것도 저는 대단한 멘탈이라고 보는데, 이 발언이 우선 좀 갈팡질팡 한다는 겁니다. 불법 대선 자금 의혹 관련한 수사 압박이 세지자 이재명 대표의 대응이 갈팡질팡 하는데, 당사 압수수색에 그때만 눈시울을 붉히고 눈물을 흘리고 울었죠. 감정적 대응을 했고, 또 의원총회에서는 민생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다.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야기를 막 같이 합니다. 싸워야 된다. 민생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당내에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혼자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1200명을 모아서 이 국회 이 봉청 밖에 계단에서 뭐 집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면서 본인이 제일 앞줄에 서서 뭐 피켓을 들고 규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민생을 챙겨야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 갈팡질팡하는 모습. 자, 친 이재명계 민주당 국회의원의 코멘트가 나옵니다. 중앙일보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이 조만간 소환을 통보해서 이재명 자신이 곧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 이재명도 잘 알고 있다. 사법 예측과 현실화에 대한 초조함 때문에 메시지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불안한 모습이 자주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투쟁을 외치던 이재명이 갑자기 눈시울을 붉힌 이 맥락을 잘 이해하기 어렵다. 투쟁하면은 막 밀고 나가고 장애로도 나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눈물을 흘리고 이러니 상당히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 같다는 거죠. 최근 밤잠도 못 이루고 있다. 익명을 원한 이재명 대표 쪽 인사가 하는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잠에 쉽게 들지 못하고 쉽게 잠들지 못하고 식사도 잘하지 못한다. 갈수록 수척해지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측근들이 많다. 자, 최근 민주당 당직자 사이에서도 지난 대선 때와 비교할 때 얼굴살이 확연하게 빠진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주된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다. 살이 빠지고 얼굴도 수척해졌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입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같은 이재명인데 이 왼쪽 사진은 지난 3월에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시절 이재명의 모습 왼쪽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최근 국회에서 국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발언하는 사진. 자, 두 모습이 얼굴이나 얼굴 형태나 표정이나 상당히 오른쪽 사진이 수척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원래 78kg쯤 하다가 지금은 70kg을 조금 넘는다. 이 얼굴 살이 빠져서 피곤해 보인다고 하시는데 건강을 위해 체중 관리를 하다 보니 살이 빠진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자신이 심리가 다소 불안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싫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일단 이재명은 말씀드린 대로 1200명이 모여서 국회에서 집회를 했고 또 곧 장애투쟁 지금 밖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 보수단체의 집회지만은 그 옆에 또 그리고 저 용산 대통령실 부근 거기서는 심지어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이런 지금 집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민주당 의원들이 몇 사람들도 나가기 시작했죠. 여러 가지 이재명 수호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는데 이 총력전을 펼치기 위해서는 지지층 결집이 최우선이죠. 자, 그래서 장애 집회도 나가는 것이고 또 최근에 이 지지층들을 어떻게 보면 현혹시키기 위한 지지층들을 맹목적으로 따라 붙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빌미 핑계거리 그런 그 빌미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바로 그거죠. 서울 강남 청담동에서 심야에 새벽 3시까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30명의 김앤장 변호사들 새벽 3시까지 술 파티를 벌였다. 어떤 첼리스트가 남자친구와 통화한 내용을 남자친구가 녹음을 해서 그것을 진보 좌파 성향의 매체, 그 유튜버 매체에, 매체인지 어쨌든 그쪽에 유튜버 하는 채널에 이 제보를 했고 그것을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이 가짜뉴스인 줄 뻔히 알면서 본인도 뻔히 알 겁니다. 알면서 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털어서 온 국민이 다 보도록 하는 그 말을 듣도록 하는 자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에게 다 취재를 했는데 그 사생활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사람들의 그쪽 그러니까 일반인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사생활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자리에 이 적어도 지금 김의겸이 이야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없었다. 자,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상당히 강하게 또 윤석열 대통령도 도어 스태핑에서 저질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저질 수준 이런 이야기를 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상당히 강하게 대응을 합니다. 법적 대응까지 지금 거론을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김의겸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자, 팩트는 가짜뉴스가 분명한데 사실 김의겸도 본인이 기자 출신이죠.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이라서 이거 가짜인지 다 알 겁니다. 그런데도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자, 이것을 내질렀는데 이 김의겸 혼자의 단독 플레이가 아니다. 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그 말씀 잠시 후에 드리고 김의겸도 사실상 이것이 가짜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가짜뉴스라는 걸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걸 올렸죠. 자기에게 그 가짜뉴스 유포한 데 대해서 사과하라는 요구가 있으니까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을 먼저 사과를 하면은 자신이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사과를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술자리 비속어 뉴욕 발언 그것을 사과하면 나도 사과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서로 이제 비교할 게 아니죠. 비교할 게 아니고 엉뚱한 이 조건인데 이 전제 조건보다 본인도 사과를 할 수 있다. 술자리 의혹 제기에 대한 사과를 고려해 보겠다. 그러면 사과를 하면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본인도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의겸도 내가 가짜뉴스 유포한 거 다 인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과를 할 수 있다. 전제 조건은 엉뚱하게 달았지만. 자, 이렇게 가짜뉴스인 것이 거의 분명해지고, 하는데도, 이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하다.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도 민주당은 지금 전선을 막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 TF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자, 왜 그럴까요? 이 가짜뉴스인 줄 알면서도 왜 이렇게 막 달려들어서 할 거예요? 아주 일부 양심적인 민주당 의원들을 빼고는.
이거 한마디로 일단 정리를 하면은 이슈 덕비입니다. 지금 최대 이슈가 이재명의 사법 처리죠. 지금 구속 여기까지 오는 이 상황에서 여기에 법적으로는 뭐 전혀 대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는 뭐 진술도 나오고 증거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속속 구속되고 하니까는 이것을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시선을 돌려서 지지층들을 결집을 시켜서 본인이 이 사법 리스크를 정치 탄압을 받는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윤석열 또 한동훈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히 이 검찰총장 검찰을 뭐 지휘한다 막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놨으니까는 그 위에 또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이 있다고 했으니까는 이 두 사람 윤석열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을 갖도록 그 지지자들이 두 사람에 대한 적개심을 갖도록 두 사람이 이 경제도 어렵고 국민 살기 힘든데 그들은 뭐 심야 새벽 3시까지 첼리스트 불러서 뭐 연주하게 하고 노래 부르고 뭐 동백 아가씨 부르고 술판 부르고 그런 짓을 했다. 적개심을 가져라. 이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냥 지지층이 믿도록 거짓을 강제적으로 주입하는 그 단계죠.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진실, 그 술자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었다.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참석했다. 국민들은 어려운데 엄주감호했다. 이것을 계속 주입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을 과연 김의겸이 단독 플레이냐? 아닐 것이다. 청담동 술자리 닥치고 공격하는 이유, 이거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당내에서도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데 대해서 위험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뭐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것은 김의겸 의원의 작전 미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최재성 전 의원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냈죠. 최재성은 이거 빨리 걷어들이고 사과해야 한다. 사과를 해야 한다. 김의겸이 사과를 해야 한다. 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당 지도부가 청담동 술자리 진상규명 TF 출범까지 검토를 하면서 계속 이것을 전선을 확대시키죠. 그것이 바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적개심을 느끼도록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은 김의겸은 국정감사실 이것을 뭐 폭로한다고 폭로했죠. 헛발질인데 국정감사 전에 당 최고위원회의에 간접적으로 이런 사안이 있다고 사전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국감이 열리기 전에 술자리 의혹입니다. 그것이 지도부에 공유가 됐다. 근데 다만 모두 적극적으로 찬성한 것은 아니다. 이것을 공개하는 데 대해서 본인이 딱 보면 알죠. 사람들을 보면 이것은 뭔가 이상하다고 알아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일단은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누구에겐가 사인을 받아서 김의겸이 확 치고 나간 거죠. 누구에겐가 해도 돼. 아마 이것은 완전히 코너에 몰려있는 이재명 쪽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김의겸 혼자 독단적으로 이것을 공론화시킨 건 아니다. 자, 그런 사실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극적인 소재 그리고 야권 지지층 안에서 대표적인 비호감, 야권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대표적인 비호감 한동훈을 이렇게 막 흠집을 내면서 또 지금 한동훈이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는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내서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는 지지층이 결집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이재명 대표 쪽에서 그런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는 각종 검찰, 경찰 수사로 이재명이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자, 이거 술자리, 이거면 진실은 상관없어. 반격을 수단으로 삼자. 이래서 이것이 지금 확대 재생산되고 각종 친야, 진보 좌파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술자리 의혹을 기정사실로 여기면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이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첼리스트도 유튜브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 유튜버 영상을 한 4, 5개월 전에 올린 것이 마지막인데 지금은 몸져 누웠다고 합니다. 이 본인이 어처구니 없는 일, 아마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본인은 피해자죠. 본인도 피해자입니다. 어떤 뭐 이유 때문에 거짓말을 막 한 것 같은데 본인도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민주당의 이 정치 공작의 이 도구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첼리스트의 유튜브 글의 댓글에 4, 5개월 전에 올린 영상의 댓글에 막 응원하는 글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양심 고백해라. 그 기자회견을 해라. 진실을 밝혀라. 자, 이것들이 민주당에서 계속 민주당과 이것을 또 도구로 사용한 어떻게 보면은 이 한동훈과 뭐 죄송합니다. 한동훈이 아니고 김의겸과 커넥션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진보 좌파 유튜버에서 이것을 막 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기정사실로 믿고 아니면은 현혹이 돼서 이 첼리스트에게 이 애국자가 되라. 나가서 만행을 폭로하라. 윤석열 한동훈 만행을 폭로하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이재명으로서는 이거 잘하면은 성공을 하는 것 아닌가. 정말 내 이슈가 덮이고 내 이슈가 이 검찰도 위축이 되고 정치보복 프레임이 막 성공을 하면은 자, 그렇게 지금 이재명 쪽에서는 이것을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을 청담동 술파티 가짜뉴스를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자, 국민의힘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 문제도 지켜봐야 됩니다. 이걸 대통령실과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만 맡겨놔서는 안 될 일이죠. 자, 그래서 국민의힘 대응이 어떻게 좀 구체화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